오늘은 광화문 천막투쟁 88일차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감금 옥중투쟁 858일차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정통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나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보면서 그들의 끝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까지 좌파들은 진보를 그들의 전유물같이 사용했습니다. 결국 뚜껑을 열고 보니까 좌파들은 진보가 아니라 폐쇄경제, 자급경제를 주장하고 또 한미일 삼각연대를 깨버리고 한미동맹을 깨버리는 그야말로 수구 좌파들이었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동안 세계의 많은 우방국들과 안보의 동맹, 연대뿐만이 아니라 경제, 무역에 있어서의 많은 교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군사 5대 강국, 12대 경제 강국으로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정권 잡기 전까지 그들이 진보인 양 떠들었지만은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국골통 친북주의자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경제를 폐쇄화시키고 자급자족 경제를 얘기하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목적은 바로 김정은 바라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는가? 그것은 결국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연방제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조국이라는 자가 민정수석 때 조국이 얘기하면은 멀쩡한 국민도 친일주의자가 되고 멀쩡한 정당도 친일 정당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페스 교수로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조차도 조국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국이 대한민국에 설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자가 자기가 얘기하면은 멀쩡한 정당도 친일 정당이 되고 자기가 선을 그어놓으면은 그 선을 넘어가면은 다 멀쩡한 국민들이 친일 국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오만함에 우리는 정말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좌파들은 좌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수구꼴통 좌파들이다. 또 신북 바라기 좌파들이고 반미주의자들이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민족끼리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그냥 폐쇄적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의 좌파 언론들이 지금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을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거짓 촛불에 속았고 거짓 평화쇼에 속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들의 계략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결국 문재인 지지율은 떨어지고 또 많은 국민들은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1차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무너뜨리는 이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자살 정권입니다. 정권 잡지 2년 반 만에 나라 경제를 이렇게 자폭시키고 나라의 외교관계를 이렇게 자폭으로 외교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정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공화당 당원들께서도 느끼셔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좌우 개념의 이념의 그러한 정당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친북, 종북, 오로지 한미관계도, 한미일 삼각연대도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가보자 하는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협력을 깨겠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2004년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의 국가로, 화이트 국가로 지정이 되고 대한민국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지소미아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교환이 있었습니다. 지소미아를 주동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 그것을 폐기 원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관료들은, 또 청와대 인사들은 미국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속내를 다 내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미국과 척을 주고 또 일본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 공산당, 북한 3대, 김씨 3대 세습정권, 러시아 공산당, 그리고 한국의 자생 빨갱이들이 합쳐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이 토착 예구를 얘기하면은 우리는 토착 빨갱이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들의 행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좌우 정당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전형적인 사회주의, 전형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지금의 정권이다.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거짓 촛불에 속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감정적으로 싸우자, 절대 지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기업들은 그야말로 분노하는 겁니다. 이번 일본과의 이러한 경제 보복 문제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가는 길이었다면은 그 길은 잘못된 길을 들어간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길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쓰러져가는 기업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고 그 저항은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강력하게 문재인 정권과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을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변동된 일정이 조금 있어서 우선은 확정된 일정 먼저 안내를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11시 15분에 우리공화당 논평이 국회에서 잡혀 있었는데, 사실상 오전 10시 최고위원회가 있는 날은 오전 11시 15분 국회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은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유튜브들이 모두 이제 대표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또 구독자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선생님들께서는 최고위원회의나 현장 지도부 회의에 최대한 많이 와주셔야 또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이후에 국회 촬영은 조금 순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적으로도 그 시간까지 국회로 이동할 수가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11시 15분 국회 논평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고요. 확정된 일정으로는 오후 2시 금일 오전에 있었던 대표님, 두 공동대표님 말씀에 대한 브리핑이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국회 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공화당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정으로는 오후 6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10 진상규명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어서 기자회견 끝나는 즉시 바로 오후 7시에 광화문역 9번 출구 앞 계단에서 팟캐스트가 이어집니다. (11시 15분) 논평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변동된 시간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2시 이후로 있으면 2시 국회 브리핑 때 안내를 드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월요일 오전부터 우리공화당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단단하게 똘똘 뭉쳐 있어야 그들이 와도 우리 쪽에 흡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마시고 우리 기존의 당원분들과 지도부들께 힘을 모아주시면 앞으로 투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은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우리공화당 라이브 구독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애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공화당 라이브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굉장한 애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후에 국회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